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 이하성입니다. 메가랜드를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영상 듣고 본가정 결제 안 하기는 힘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왜 하십니까? 누군가는 부동산을 현 시세 대비해서 중개업소 가서 취득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격을 정한다. 경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거는 다음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공인중개사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공인중개사 업무하는 것보다 윗단계의 공부와 실력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군침을 흘리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팡이 집을 힘만 있으면 돼. 평생 전국을 떠돌면서 제하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어딨어. 요즘 명태가 40이면 끝나거든. 인생 심화인데 60, 70대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지금 이 시점 코로나 있잖아요. 마스크 저는 벗었지만 이 시점에 우리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벌써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막 쿵쾅쿵쾅해요. 긴장을 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면 되지요. 설사 지금부터 주무신 분들이 있으면 양심이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자, 법원 경매는 뭘까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야. 법원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집어쳐. 너무 어렵죠? 내 돈 내놔. 안 줘. 안 주니까 법원에다 호소해. 그러니까 법원에서 오케이. 야, 그러면 네가 뭐 때문에 돈 받고 싶어? 저 은행인데요. 이 양반이 돈 빌리러 왔는데 제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 썼어요. 그걸 원인으로 경매 신청합니다. 오케이. 그럼 누군가 낙찰받으면은 그 돈이 법원에 쌓입니다. 그 돈 가지고 돈 받을 사람들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돈 주는 게 경매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빚과 은행의 빚과 멀리는 국가의 빚을 책임지는 투자자이다. 사회봉사자예요. 남의 망한 집, 거기에 낙찰받아서 어떤 사람들 너 그러면 좋냐? 그러시는데요. 그 구시대적인 발상은 잠시 집어넣으시고 많이 대중화됐어요. 법원 가보세요. 양머리한 아줌마들이 우글우글해. 나만 안 하고 있어 지금까지. 맨날 주식장만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경매는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하시죠? 그거는 본강의 때 지금 다 알려드리면은 저는 장사 어떻게 넘어갈게요. 부동산 경매는 반대로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어? 막 부동산 시장 불장이었죠. 작업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랬죠?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경매 물건 없겠죠. 시장에서 다 팔리니까. 매매 가격 급증해. 그래도 또 경매 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있으니까 또 경매를 꼭 한단 말이야. 입찰자 수는 급증하고 낙찰가는 올라가죠.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아파트 가격 엄청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침체기거든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이 증가합니다. 엊그저께 그 백종원 거리의 그 강남 노년역 한복판에 800억짜리 빌딩하고요. 1000억짜리 빌딩이 경매 물건 나왔는데 800억짜리 1000억에 낙찰됐고 1000억짜리 1200억에 낙찰됐어. 믿기지 않죠? 매매 물건도 안 나오는 물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기 전부터 이미 글로벌 시장 경기 흔들리고 있었는데 지금 기회입니다. 경매 물건 증가하고 매매 가격 급락합니다. 야, 부동산 끝났어 할 때 우리는 샤부작 지금부터 모아야지. 제2의 IMF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 기회예요. 경매 3원칙 있습니다. 경매 초보자들 저는 권리 분석이 안 돼요. 여기서 막히죠. 막힐 수가 없어. 다음 자료에서 1분만 들어보시면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드리고 권리 분석하고 나면 뭐합니까? 현장 가시죠. 현장 가신 다음에 시세 조사하고 법원에 가서 낙찰 받고 나서 뭐합니까? 초보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 명도 안 되죠. 근데 명도를 즐기면 돼요. 낙찰 받고 나서 그 집에 가면은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쫓겨난 사람이 저처럼 기분이 좋겠어요? 아유, 낙찰 받으셨군요. 제가 나가드리죠.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것만큼 명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하다 보면 세상 쉬워. 진짜 쉬워요.
모르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공짜는 아니에요. 자, 한눈에 보는 경매 절차. 여러분들 그 경매 절차 어떤 데 보면은 경매 절차를 4시간 동안 알려주더라고. 요 한 장으로 압축해 드릴게. 너무 쉬워. 앞에도 힌트 드렸잖아. 우리가 돈을 빌리러 어디 가? 사채업자한테 가? 법원 이자, 뭐 법정 이자 24% 주고 가는 정신 나간 사람 없잖아요. 일단 은행 가지 않습니까? 은행 갈 때 그냥 가. 그냥 가면은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아파트나 내 부동산 담보물 가지고 가면은 은행에서 감정평가해가지고 LTV 감안해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원금이나 이자 안 갚으면은 법원에 사건 접수를 해서 경매 진행을 하죠. 그게 경매 절차입니다. 보시면 이게 경매 정보지거든요. 스피드 옥션 여러분들 저희가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경매 저 이하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메가랜드 메가예요. 기가랜드도 아니고. 자, 보시면 자,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대연 하이츠 빌라인데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에 경매 사건 접수를 하겠죠. 나의 빚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경매 접수를 하고 나면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자기 채권을 환수하실 분들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한 이후에 그 다음에 경매가 드디어 진행되고 누군가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대금을 배당 기일날 나눠준다. 이게 경매 절차인데 이거를 4시간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눈에 보는 경매 절차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경매 절차를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나 경매를 당하시는 분이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만히 집에 계시면 법원에서 서류가 막 날라옵니다. 그런 것만 좀 아시면 돼요. 경매 신청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권리 신고하고 법원에서는 매각에 준비하지요. 현장 조사, 감정 평가 등등 하고 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법원 가서 뚜벅뚜벅 낙찰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잔금 내면 배당 기일 잡힌다. 끝! 이게 경매 절차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빌리러 은행 가는데 안 갚아 오케이 법원 낙찰 배당 끝. 그리고 우린 명도 끝났는데 이게 경매 절차입니다. 이렇게 쉽게 가르쳤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힘들어. 경매 물건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모체 사이트가 있어요. 코트옥션.co.kr 네이버 가시면 대법원 인터넷 경매가 있어요. 근데 이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 경매 정보는 좀 보기가 힘들고 정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경매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경매 물건 보시고요. 유료 경매 정보지도 있어요. 뭐 굿옥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있는데 이런 유료 경매 정보지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료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한 오전에 서울에 있는 경매 물건 핫한 거 다 볼 수 있다. 오전 9시 되면 여러분들 주식창 눈 뻘개서 보잖아요. 그거 1시간 보시고 하루에 10분씩 경매 물건 보시면 어느 순간 바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 여러분들. 그래서 10년 후에 어떤 인간은 벤틀리 끌고 오는데 난 니아까 끌고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경매 물건 보시면 이 사이트예요. 대법원 경매 정보 써있죠.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벌써 법원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겁먹어. 이거 막 법원에서 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한다는 거야. 경매 공고, 경매 물건 매각 통계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매를 하실 때 3가지 공부를 알아야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요 3가지는 필수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무엇인가? 권리 분석을 하는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 신건일 때 일주일 전에 오픈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뒤에 자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는 뭐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관계가 있는데 현황조사서는 법원에서 출동했던 집행관님이 내가 실제로 부동산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더라 하는 거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조사 가면은 누가 살고 있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어렵죠? 원래 그래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미적분 하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대학교 나와야지 미분적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공대 나왔잖아요. 지금도 통분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황 조사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미분적분도 당연히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 보시면은 부동산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입찰 가격을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런 레퍼런스예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화장실에서 슬슬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 내용 없고요. 자, 우리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그건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입세대 열람서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알려드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동산을 몰라도 알아야 되는 세 가지 공적 장부가 있어. 뭐가 있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간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지. 소유자가 누군지, 그 부동산에 빚이 있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알아야 돼? 건축물의 스펙, 건축물 대장, 토지의 용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요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 거래할 때 어디 가서 바보 소리는 안 듣는다. 근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은요, www.iris.go.kr인데 이걸 외울 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누르시면 되고요. 모바일로도 700원만 내면은 이렇게 사이트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등본은요, 보통 공동주택 집합건축물 대장은 건물 등기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이혼화 등기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요, 등기법을 1년 동안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벌써 다 배웠어.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보시면요, 건물에 대한 스펙입니다. 오른쪽 상단 보시면 위반 건축물 찍혀 있죠. 노란 딱지. 유튜브 할 때도 노란 딱지 있으면 엄청 짜증 나거든요. 광고 수익이 안 나타나니까. 왜 위반 건축물이 찍혀 있으면요, 이행강제금도 나오고요. 원상복구하기 짜증났는데 그때까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스펙, 건축물 대장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부동산 공법 배우시죠. 이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꼭 해야 돼. 부동산 공법 배우시면은 토지에 대한 가치, 뭐 지역 분석, 공법상 행위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땅 보는 거, 빨간색은 뭐다? 빨간색은 뭐다? 일반 상업지역이다. 노란색은 2종이다, 3종이다. 건폐율은 뭐다? 용적률은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은 뭐다?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거, 소유권 이해에 관련된 거는 등기부등본 보셔야 되고, 건물에 관련된 건 건축물 대장, 토지에 관련된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 대장, 번지수를 똑바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경매는 이하성, 이하성은 메가랜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을 몰라도 알아야 될 상식 넘어갈게요. 자, 다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겠습니다.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매정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원장 보시려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감정평가서. 한 부동산인데요. 토지에 대한 감정 약 14억, 건물에 대한 감정 1억 4,800 해서 토탈 약 15억 8천이라는 얘기고, 여기 누르시면 감정평가서 원문을 보실 수 있고요. 건물 현황 보시면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에요. 층별 면적 나와 있고 개별 공시지가 나와 있는데, 건축물 대장 상세하게 보시려면 여기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을 직접 클릭하라는 거지 이 정지된 거 여기 클릭해봐야 클릭 안 돼요. 자, 토지 현황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토지하고 임야는 뭐지요? 토지는 토지, 임야는 산. 분명히 있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시지가, 토지 정보 열람 보시면 되고요. 지목, 토지 이용 계획상 무슨 지역이냐?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제시의건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황상 가보니까 무슨 건축물이 있어. 그게 제시의 물건인데 입찰하실 때 매각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 소유권자랑 나중에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인지가 되면 이제 경매 물건 바로 보시고 입찰장 가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자, 권리 분석 어렵죠? 딱 시간제 20초 만에 내가 끝내드릴게요. 20초. 원래 일반 학원 가면은 4주를 하거든? 20초에 끝내드립니다. 딱 하나만 알면 돼. 근저당. 자, 말소기준권리라고 있어요. 말소기준권리. 거기서 대표적인 거 근저당. 뭐 가압류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알아. 암기력을. 근저당만 외우시면 돼. 시점으로 봐서 근저당보다 빨리 들어온 애는 선순위. 낙차로 인수.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시점이.
늦게 들어온 애들은 소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 애들 중에서도 무조건 후순위지만 우리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어요.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뒤에서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많이 보시죠? 대항력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항력. 보통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택을 중개하고 나면은 동사무소 가시죠? 요즘에 주민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시면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가 대항력,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는 게 배당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가임차에는 세무서 가셔야 돼요. 주민센터 가시면 안 돼. 거기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 확정일자 받으면 배당순위 요 정도까지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글씨 되게 많죠? 아실 필요 없어요. 뒷부분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부등본 보려면은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데 자, 등기사항 증명사라고 하죠. 용어가 맨날 바뀝니다. 자,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퀴즈 내볼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뭐라고 그랬죠? 대부분 근저당. 예, 그럼 우리가 낙찰 이후에 등기부가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을구 8번 근저당 기준으로 옆에 써있는 소멸 기준 깨끗하게 밑에 하방 다 정리되고요. 토지 등기도 을구 22번을 기준으로 모두 정리된다. 낙찰 후 등기부 등본 깨끗하게 정리되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죠. 아무도 없어. 낙찰을 인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없어. 이게 권리분석의 끝. 너무 심플하죠. 사실 이런 물건 들어가면 안 돼. 30명, 40명씩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려운 물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제시한 매각물건 명세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최선 순위 설정일자. 이게 말소기준 권리인데 2020년 6월 3일 이후로 이전에 먼저 들어왔으면은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후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인수 안 한다는 건데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다. 입찰해도 된다는 얘기 매각물건 명세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황조사서야. 현황조사서 맨날 몇 시에 가가지고 현황조사 했더니 임대차가 없어요. 당연히 없지. 앞에 임대차가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기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현장조사 나가셔서 반드시 현장조사 나가시기 전에 요거 임차인 현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황조사 나가기 전에 손품을 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무조건 발품 팔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무턱대고 가면요. 디스크 걸리고요. 무릎 관절 도관이 다 나갑니다. 그럴 필요 없이 손품으로 엄청 팔고 가가지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PC 키는 것도 쉽지 않아. 자, 핵심만 찍어드릴게요. 아파트 관련해서 내가 핵심 정보 시세라던가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인지도, 뭐 인기도를 보고 싶다. 호객 노노를 보시면 됩니다. 나는 호구가 되기 싫다는 호객 노노.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 보시려면 네이버 부동산. 땅에 관련된 건 땅이야. 그 다음에 내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지가를 잘 모르시면 밸류맵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토지 전반에 관해서 부동산 전반에 관한 스펙을 보시려면 디스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의 집과 오늘의 경매 색깔 비슷하죠? 아무런 관련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관계 없고 오늘의 경매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볼 수 있고 자 인터넷 등기를 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모바일로도 700원 내고 볼 수 있고요. 건축물 대장, 정부24, 토지연계획 확인서 다 띄워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어플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세 정보와 유용한 사이트는 이거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시는 게 우리가 취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메리트가 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막 클리너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거 모든 절차 과정이 있으니까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 한번 찾아해 보시고요. 우리가 손품을 다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죠. 이천에 가서 법정지상권 성립될까 말까 하는 물건, 지담한 거 경매 물건 했었고 순천에 있는 비타민 없는 비타민 모텔 낙찰받고 겨우 탈출했고요. 일산에 있는 거 여기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쉽게 생각했다가 안에 계신 분이 내공이 있는 노인분이었는데 엄청 저를 약 올려서 2년 만에 해결했다. 돈 엄청 들여서. 자, 그리고 대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입찰하려고 들어갔다가 취하돼가지고 아쉽게 막창막 먹고 온 사건. 용인에 있는 거 토지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2명 들어왔어요. 씁쓸했지만 잘 팔아먹었습니다. 현장은 이 지역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테마를 갖춰서 준비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현장 갔다가 낙찰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뭡니까? 명도예요, 명도. 아, 명도를 어떻게 하지? 미칩니다. 여러분들 명도 이제 보시면은 한 100건이 있다. 100건이 있으면 보통 한 2건에서 3건 정도만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잔금 낼 때 말이죠. 인도 명령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적인 절차와 명도 협상, 명도 협상이라고 하면 안에 계신 분들 강제 집행 비용 내에서 이사비 좀 드리고 내보내는 과정인데요. 잔금 낼 때는 반드시 인도 명령을 하셔야 되고요. 명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도 명령 결정문, 법원에서 결제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해가지고, 이 과정이 뭐였냐면 안양에 있는 거 제가 오피스텔에서 강제 집행하기 전에 예고 집행이에요. 안에 사람이 안 계시면은 법원에서 관련된 집행관님과 우리 낙찰자와 제가 뒤에 있어요. 저는 얼굴이 커서 뒤에 숨어 있었고, 이분이 열쇠 수리공인데 안에 사람이 안 계시면 이렇게 강제로 문을 따가지고 A4 용지로 딱 붙입니다. 15일 안에 불시에 와가지고 집 드러낼 테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는데, 보통 예고 집행까지 하면은 100기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제 집행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 통해서 받으실 때는 인도명령 서비스 해주세요 하시면 서비스 해주니까 별거 없습니다. 단지 인도명령은 잔금 내고 6개월 이내에만 해야 된다. 넉 놓고 있다 6개월 지나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인도명령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력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도명령 못한다. 이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다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악성 점유자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신청서를 써가지고 드러내야 된다.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슈퍼 갑질하지 말고 그 역지사지로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지 알아야 됩니다. 최대한 매너 있게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담배 피고 나를 째려보면 어쩔 수 없어. 이걸 써야 됩니다. 써야 되면 써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로 내보내야 되고, 잔금 내고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 안에 강제집행 절차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의 대중화가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잔금 내고 나면 뭐합니까? 그 돈 법원에 배당재단에 쌓인다고 그랬죠. 법원에서 각종 이해관계자, 경매 신청한 사람, 임차인 돈 받을 사람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배당 순위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근데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재된 사람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을 해주는데, 기재 안 된 사람들은 소액 임차인 포함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본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까운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타이핑해야 되는데 원장 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공매하십니다.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는데, 보통 자동차 가격이 300만 원 전후입니다. 50만 원, 80만 원짜리 있는데 막 경찰차 있거든요. 뒤에 막 이렇게 막 수갑 찰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낙찰 받으시면 안 되고, 부동산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공매 잘 안 하는 이유가 경매보다는 공매 물건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대부분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옥석을 가려서 좋은 물건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공매는 경매랑 틀려서 기간 입찰입니다. 집에 서서 누워서도 컴퓨터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입찰하실 수 있고요. 경매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입찰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가의 10% 입찰 보증금 준비하시면 되는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뭐냐? 경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도 협상 안 되면 강제 집행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가지고 명도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 만나서 이사비 주고 협상 잘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 NPL 많이 얘기 들으셨죠? NPL, Non-Performing Loan. 제가 유일하게 강의할 때 나오는 영어, 이게 끝입니다. Non-Performance Loan입니다. 자, 보시면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근저당 1순위 채권을 사가지고요, 원금과 이자를
톡톡하게 받아내는 배당금 수령을 하는 배당 수익이 있고요.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자 제한법 3%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조금 힘들어졌고 직접 입찰하시기 위해서는 NPL 채권을 사는 것도 괜찮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우리 개인은 직접 못 사고요. NPL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분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 시점에서 좋은 물건 우리 개미들한테까지 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 잠시 키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근저당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 2억 갖고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 살 때도 채권에 관련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할 때 법원에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여기 전광판이 이렇게 있고요. 입찰하는 거 지금 시나리오 이제 플로우 나오고 있고 이게 무엇이냐면은 당일날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당일날 입찰하는 거에 내 삭감 번호 매각 물건 명세서 컨디션이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침에도 확인해라.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서 나중에 불이익이 당하는 거는 법원에서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페이퍼로 봤는데 지금 컴퓨터로 봅니다. 제일 먼저 법원에 오시면은 이것부터 봐야 돼요. 입찰 목록 게시판 가서 내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지 변경이 있는지 취하가 되는지 유치권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입찰 봉투 받으신 다음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찰 봉투 대봉투 법원에 가시면은 이제 대출을 하는 분들께서 당일날 입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입찰 시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셔서 고성방사하고 막 전화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경찰관이 와서 수갑 채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입찰 봉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일 입찰표에 여기 보시면 입찰 보증금은 정해져 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입찰 금액을 쓰시고 이게 무엇이냐? 당일날 만약에 입찰 보증금 넣지 않습니까? 돈을 넣고 입찰 보증금 넣고 기일 입찰표 쓰신 거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동봉해서 어디다가 대봉투에다 넣고 투표함에다가 함에다가 딱 넣으면은 이제 개찰을 시작합니다.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입찰은 바로 그날 발표를 합니다.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몇 명 들어온지 그 자리에서 다 불러주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진행을 한다. 오늘 저희 회원께서 20 몇 억짜리 들어갔는데 100만 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약합니다. 1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69억 9,999억, 예를 들어서 69,999원을 썼는데 한 명이 7만 원을 써.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999 단위는 쓰지 마세요. 꼭 050 단위로 쓰시길 권고해 드리고요. 자, 유치권 물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유치권 성립 요건이 상당히 힘들어요. 유치권은 무조건 해당 부동산의 점유 365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 물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허위 유치권이라고 그렇게 지레짐작은 할 수 없다. 가끔 유치권 경매 물건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문이 나온 게 있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조건 낙찰 이후에 유치권 비용을 우리가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법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땡땡땡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는 유치권 신고는 돼 있으나 우리 입찰하시는 분이 징의 여부는 네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치권 물건은 현장 조사할 때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낙찰을 3억에 받았는데 유치권 비용이 3억이야. 근데 시세가 5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억 플러스에서 6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경매 입찰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대부분 허위 유치권은 아니지만 유치권 금액 중에 90% 이상 공사대금 채권 좀 뻥튀기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성 유치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 물건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권에서는 대출에
제한이 있고요. 낙찰후 인수사항 추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초보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치권 비용을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유치권은 모두 허위다. 모두 배제 신청됐으니까 이거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분경매 있죠? 지분경매 대표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남편이 2분의 1, 부인이 2분의 1인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남편 지분만큼 경매 물건 나온 경우, 이런 물건을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될까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낙찰받으면 2분의 1 타 지분권자한테 우리 물건을 팔던지 나머지 지분권을 가져오던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재판을 해서 공유물 분할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분경매는 대부분 절반이나 소수 지분만 갖고 오기 때문에 낙찰가,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50% 미만이다. 이런 부분 공략하시면 아주 쏠쏠하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분경매 단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낙찰받았는데 타 지분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게요. 그러면은 내 낙찰 대금으로 그 타 지분권자가 내 물건을 가져가 버려. 열받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딱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타 지분권자가 무조건 법원에 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고 좋은 물건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저는 반가격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물건만 보고 있습니다. 지분경매는 참고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본 여력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신 물건 법정지상권입니다. 내가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건물에 있는 사람을 지상권 자동 설정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한 내가 권리 행사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본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무조건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 대비 40% 미만으로 샤부작 낙찰 받을 수 있는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 배웠죠? 유치권,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세 가지만 하면 돈 된다. 일반 아파트 가가지고 40명, 50명 줄 서 있는데 시세가 7억인데 막 7억에 낙찰받고 쉽지 않다. 그냥 중개사무소 가셔서 매매로 취득하시길 바랄게요. 자, 뒤에 말씀드린 특수물건 삼형제는 조금만 강의 배우시면 무조건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만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유치권도 그랬죠. 우리가 철저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입찰할 때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부분 협상에서 끝난다.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 제가 전수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벌써 세 가지 배웠어요. 그리고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 1기 회원이었어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앞에 있는 이 근린생활시설을 받았는데, 위반 건축물인데도 낙찰가, 감정가의 88% 대출이 나왔고 자기 자본 10%, 지금 현재 수익률이 거의 20%거든요. 잔금 내고 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명도 다 끝났고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낙찰 받으신 우리 박땡땡님이 17억 5,164만 9천 원. 2등이 얼마야? 17억 5,100 땡땡땡 64만 9천 원. 제가 타점 왕 아닙니까? 64만 9천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소의 타점으로 여러분들께 희망과 꿈을 불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강 벌써 끝났어요. 야, 이거 20강을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자, 오리엔테이션 요 정도로 마치고요. 심화과정 오리엔테이션 남았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빨리 심화과정에서 뵙겠습니다. 메가랜드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